개축일주를 보겠습니다. 개축일주 느낌을 받으면, 자, 이게 개는 물이죠. 거기에 축, 해자축이니까 겨울에 얼어있는 땅이 밑에 있고, 그러니까 얼음이 얼려있는 그 땅에 있고 위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차가운 느낌이죠. 굉장히 차가운 겨울에 물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고, 자, 수는 음의 수고요. 토는 음의 토죠. 그래서 토국수, 그걸 봤기 때문에 음양이 같아서 이거를 편관이라고 하죠. 편관. 자, 편관이 식신에 의해서 제살이 안 되면 뭐라고 그러죠? 칠살이라고 합니다. 칠살. 그래서 편관의 기질이 있다. 그리고 자, 축은 밑에 축계, 신기가 있죠. 축계 신기가 있고, 자, 개수는 비견이죠. 신금은 편인이죠. 금생수니까요. 음이고, 기토는 편관이죠. 그래서 관인비 구조다. 관인비의 구조다. 이런 구조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개축은 토국수로 편관이고 축계신기가 있다. 백꽃살이고 인성이 필요하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기서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조우상, 화도 필요하겠죠. 활발한 기본 심성, 그러나 스스로 억압하는 구조고, 편관이다 보니까, 편관은 뭐죠? 군인, 그런 힘을 쓰는 직업. 그래서 군인, 경찰, 검찰 이런 쪽에 편관적인 기질이 나타나는 게 그렇게 되겠죠. 자, 위에 개수는 진계우진에서, 자, 개수에 이르러서 펼칠 진자, 살필 귀자, 펼쳐놓고 헤아린다. 그래서 이 개수에 이르러서 만물이 폐장하여 싹이 내리는 것으로 새로운 생명이 장차 시작되남을 말한다. 그리고 개수는 우리가 추님이라고 했죠. 봄장마고, 자, 이 개수는 어디에서 장생을 얻는다? 묘에서 장생을 얻는다. 그래서 이 묘생, 개수생, 묘월. 그래서 개수는 묘월에 장생을 얻는다. 그래서 추님이라는 것이다. 묘는 임묘진, 봄을 의미하죠. 그래서 봄의 장마를 말한다. 밑에는 크게 이야기하면, 자, 임수와 개수로 나타나면, 개수는 호수, 바다, 댐, 이와 같은 큰 물을 말하고, 개수는 작은 물을 말한다. 예컨대 또랑물 또는 바이틈에서 나는 석간수 이런 물을 말하고, 또 대표적인 게 공기 중에 있는 물. 그래서 안개, 이슬, 구름, 눈, 서리 이런 것들은 전부 공기 중에 퍼져 있는 물기운, 이것은 전부 개수로 보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만 병화와 개수, 병화는 태양이죠. 태양과 안개, 태양과 구름 전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죠. 그래서 이 개수를 그런 공기 중에 수로 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수는 자유자재로 변형하고 윤화, 여기저기 흘러서 아무데나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축을 보겠습니다. 자, 축은 뭐냐면 뉴와 우축, 축에 이르러서 이게 맺을 유자 새싹자예요. 새롭게 새싹을 맺는다. 자, 싹을 맺는다. 싹을 맺는다는 의미는 음기가 이미 기운이 닿아여 양기가 움직임으로써 축에서 만물이 어린 싹을 맺어서 땅을 헤치고 나옴을 말한다. 해자축, 그렇죠. 자, 축, 겨울이죠. 그 다음에 뭐죠? 인, 묘, 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해자축은 겨울이 끝나고 봄의 기운이 새로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묘는 축은 뭐죠? 해자축이 축은 뭐죠? 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축이 유한, 버들나무 유자죠. 버들나무 유의 언덕 한자다. 버들 언덕이다. 버들꽃이 피어있는 언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축 중에는 수도 있고 금도 있다. 자, 축계. 자, 개축. 자, 축계, 금이, 신기 있죠. 자, 축 중에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도 있다. 신금도 있다.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토다. 토를 말하는 것이고, 소위 지수야라.
물이 멈추는 곳이다. 토국수에서 토가 물을 멈추게 하죠. 그러한 까닭의 위유한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언덕, 버들까지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다. 버들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축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버들나무가 피어있는 언덕이다. 그러면 되겠어요. 자, 축은 뭐다? 토는 토인데 물을 가두죠. 그리고 축은 뭐다? 소죠. 소는 뭐예요? 성실하죠. 굉장히 성실하고. 그렇죠. 그다음 축토는 뭐죠? 축토와 미토는 뭐죠? 음해토죠. 음해토니까 뭐다? 좁은 땅, 정원의 흙, 화분의 흙을 상징한다. 그 월지에 있을 땐 수로 본다는 건 해자축. 그렇죠? 축이 뭐지? 토지만 수의 기운이 많은 그러한 토기 때문에 수로도 볼 수 있다. 한낮의 소는 평생 일복이 많으므로 놀고 먹을 팔자는 아니다. 축은 차가운 듯 조용한 듯 억척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다. 소를 보면 알겠죠? 굉장히 억척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다. 자, 기본 성향을 보겠습니다. 자, 기본 성향.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개, 축. 자, 이거 소가 되고 이거는 물이 되겠죠. 물. 자, 이렇게 했을 때 개는 춘님, 봄장마. 그 다음에 축은 우리가 버들 언더간이라고 그랬죠. 버들 언더간. 버들 언더간. 한자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버들 언더간 여기 있죠? 자, 이 버들까지 언덕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기초 성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축은 수고 토다. 그쵸? 개는 수고, 축은 토다. 양기를 품었으나 음습한 기운의 개수와 만물을 곧 출생시키러 가는 축토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개수는 뭐다? 음습한 수다. 겨울에 음습한 수고, 축토는 뭐야? 만물이 곧 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출생하려고 하는 거다. 축토는 얼어붙은 동토이니 토생금을 잘하고 화생토로 화기를 잘 흡수한다. 자, 축토가, 자, 우리가 진토와 축토는 수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생금도 되고 그 다음에 화생토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의 기운을 빼낼 수 있다 그랬죠. 반면에 미토와 술토는 수기운이 없으니까 바짝 메말랐는 토이다 보니까 토생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화의 에너지도 뽑아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몇 번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축토는 동토, 즉 수가 있는 얼어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토생금을 잘하고 화생토로 화기를 기운을 빼낼 수 있다. 오히려 얼어있는 토를 녹이면서 그 다음에 물을 증발시키면서 하려면 뭐예요? 화의 기운을 쫙쫙 빨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가는데 미토같이 학교 운동장처럼 대학교 때 그대로 열을 그대로 반사해버리는 토, 그러면 열의 기운을 뺏지 못하고 오히려 열섬처럼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겠죠. 개축의 물상은 바다 위의 섬해상, 활동이 불가능한 겨울철의 소해상. 지금 추워서 그런가 봐죠. 어둠 속을 헤매는 소해상. 마르지 않는 니토. 니토는 뭐예요? 진흙니자죠. 진흙상. 음기를 품고 있어 정진하는 끈기와 진념을 보이지만 고독하고 오기를 품고 있는 성분이다. 차가운 끈적끈적한 니토, 진흙토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축토는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개축은 안에서는 재미없고 나가서는 즐거운 사람이다. 개토는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토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 개축은 안에서는 재미없고 나가서는 즐겁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하지만 부부 생활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축토가 가만히 있으면 얼려있는 토기 때문에 가만 정적인 상태에서는 재미가 없겠죠.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축토가 높고 그래서 물기가 이제 기운이 생기가 되면서 토가 살아나겠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재밌게 살지만 안에서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축토는 손이 헌신하고 희생한다. 부지런하고 인내심이 강하다. 소가 그렇죠? 축토는 개축은 겨울의 소요. 한밤의 소다. 자, 이게 축이 소면 개수는 뭐죠? 겨울이니까 수고, 겨울이죠? 그 다음에 한밤중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렇다. 개수는 물이고 축토는 젖은 땅이니 갯벌이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니토, 지는 니자, 진흙땅이다. 겨울 찬물이 얼려있는 논밭으로 흘러드는 물상이기도 하다. 겨울에서는 할 일이 없으니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일을 서두르면 실패가 따른다. 겨울에 찬물이 얼어있는 동토를 가로질러 흐르니 지도자상이지만 냉정하게 이끄니 정신적인 지도자요 권력적 지도자다. 검경이나 교육, 정교계통에서 성공한다. 교육계통에서 성공한다. 개축은 간지가 모두 음기운이 강하고 진흙의 물상이니 그쵸? 자, 진흙, 니토. 자, 진흙, 니토고 그 다음에 음기운이죠. 음의 기운, 음의 수, 음의 토. 그쵸? 모두가 음기운이 강하고 진흙의 물상이니 진흙 같은 끈기와 집념이 있다. 갯벌에 빠진 것 같은 어려움의 직면에 있으니 끝내는 극복하는 영웅허걸의 기상이다. 이 진흙탕에서 그거를 이겨 나온다 그 말이죠. 영웅심 있고 명예와 자존심이 강하다. 매사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격이다. 리더가 되어 조직을 이끄는 것을 선호하니 늘 감투와 직위에서 집착한다. 엄동설한 추운 겨울이죠. 수왕도통 동토. 자, 수가 왕하고 동토 얼어있는 땅 극하에서 생명의 목을 틔우기 위해서 독심을 품고 있는 개축일주는 천지인의 절처봉생으로 진념과 인내력이 대단하다. 자, 축은 겨울이에요. 개수가 뭐죠? 얼려 있어요. 추운 겨울에 해자축 겨울에 수가 있으니까 얼려 있어요. 자, 얼려 있으면 수생모 가기가 쉽지 않죠. 이게 뭐죠? 수인데 수가 뭘 생해줘야 돼요? 목을 생해줘야 되죠. 목을 생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게 수가 얼려 있으면 축이 얼려 있는 토기 때문에 수생모 가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 좀 녹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해자축 다음에 우리가 해자축이 긴 겨울이 끝나면 뭐예요? 인묘진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인묘진을 흐르면서 목의 기운이 왕성해지고 수의 기운이 이제 목의 기운으로 변환해야 되는 거죠. 그렇처럼 이 겨울 동안을 추운 겨울을 견디어내면서 그렇죠? 자, 수왕도토의 극하에서 생명의 목을 트기 위해서 독심을 품고 있는 개축일주는 굉장히 절처봉생, 절망 가운데 처해서도 생을 준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념과 인내력이 대단하다. 개수는 지혜로움을 의미하고 축토는 봄을 기다리는 지루함으로 폭력적인 기질이 있다.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강한 면이 있으며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온고집의 기질이 있다. 책임감이 강하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집념 또한 강한 일주다. 대립하는 성격을 자제해야 하며 운을 지키지 못하면 실패 연속일 수도 있다. 자, 개축은 바다 위의 섬의 상으로 혼자 잘난 척하나 부모 형제의 인연이 박약하다. 그리고 활동이 불가능한 겨울철의 소이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야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둠 속을 헤매는 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인생 행로에 있어서 물을 건너고 캄캄한 밤을 지나며 진흙탕 속에서 인내해야만 굴레에서 벗어나 서광이 비치는 허걸의 상을 가진 것이다. 동장군의 침소, 외유 내강형, 독설가, 남과 조화가 잘 안되고 지나치게 완고하다. 개축일주는 정체성이 불분명하면서 조용히 주변을 관망하며 자신을 다독거린다. 자, 개축일주는 신념이 깊고 따뜻하고 인정이 많다. 굳은 의지만 있으면 높은 이상도 성취 가능하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고 고독과 범민이 따라다닌다. 참을성, 인내성, 추운 겨울을 견디어서 봄을 새싹을 내기 위해서 참고 견디죠. 그러한 참을성과 인내심이 강한 일주로 어려운 환경도 잘 극복하고 주변의 환경과 인맥을 잘 활용한다. 일지가 평관이니 평관의 특성이 뭐예요? 엄격하고 자기 통제가 강하며 사물을 예리하게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는 일주다.
마치 초원의 암사자가 목표물을 향해서 낮은 자세로 숲속을 기어가듯이 이들도 침착하게 때를 기다리며 주변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끈 것 같다. 개축일주는 동물적 감각 능력이 발달하여 가장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의 도움을 받거나 의지할 정도로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개축일주는 음인을 사주에 지녔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어느 방면이든 최고가 되려고 하는 강렬한 의지와 장애를 제거하려고 하는 잔인함을 동시에 지녔다. 그래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에다가 방해물을 제거하는 잔인함을 동시에 가진 성분이다. 경쟁자를 제거하는 보다 냉혹한 성질도 있다. 그 말이죠. 자상하고 지혜로우며 인정을 받으며 강렬한 의지와 잔존함이 공존한다. 총명하고 활발하고 예의와 경우가 바르다. 개축일주는 자상함, 지혜로움, 충실함으로 주변의 인정을 받는 사주다. 외유 내강령으로 외견상으로 느려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행동파로 일도정진의 기상으로 고집, 집념, 오기가 강한 사주다. 이들은 인자하고 다정다감하며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로 목표를 향해 한눈 팔지 않고 정진한다. 느린 듯해도 재빠르게 취하는 실리적 성향으로 다소 고집스러우면서도 집념이 강하다. 태생적으로 머리가 뛰어나서 순간 처세술에 능하고 어떤 상황을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흐름을 파악할 정도로 이해가 빠르다. 그래서 아둔한 사람은 개축일주에 먹잇감이 되거나 조롱거리가 되고 이용당하기도 한다. 생각이 많은 편으로 재치와 해학이 뛰어나고 아이디어 뱅크로 통할 만큼 책략에 강하다. 세상을 훔칠 만큼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으면서 내심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나 현실과 생각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어버린다. 소극적이고 배타성이 강하여 자신의 영역에 누군가 침범하는 것을 싫어하고 타인의 참견과 간섭을 극도로 배제하며 마음의 문을 거의 닫고 사는 일주다. 웅크리고 자기 세계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좋고 싫음이 분명하여 뜻이 맞는 몇몇 사람과만 친분관계를 유지할 정도로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스스로 왕따를 자초한다. 친화력이 부족하고 고독하고 외로움을 잘 견디는 사주다. 그런데 이성 문제가 많고 부부간에 이별할 가능성이 높은 사주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는 게 좋다. 사주 구성이 안 좋으면 소극적이고 의심이 많고 경계심이 강하다. 의리가 있으며 질서를 잘 지키고 사색과 공상을 즐긴다. 자신이 제일이라고 착각하면 대인관계에서 고립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성이 필요한 사주다. 어느 일주나 마찬가지겠죠? 너무나 선민의식에 쩔면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 자기가 잘날수록 고개를 숙여라. 그 말이죠. 포부와 욕망은 대단한 사주원국에 식상계가 없는 경우라면 본인의 생각과 현실이 어긋나 매사에 어려움에 처하는 성부이기 때문에 식상계 보강이 필요하다. 평상시에는 침착하고 온순한 사람으로 평가받지만 이재에 민감하다. 이재는 뭐죠?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것에 민감하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단히 이기적으로 돌변하고 주위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된다. 성격은 급하고 계산에 능하나 이재는 없죠. 의심이 많고 배타적인 고집이 있어서 눈살을 찌푸릴 수 있다. 마음은 산중에 가 있되 몸은 세속을 떠나지 못하는 기질이 지녔는데 축제의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들의 성격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성공과 실패를 예단하여 기분에 따라 일을 접었다가 하기를 반복하는 갈등 구조로 짜여 있다. 짓는 것을 싫어하고 비교의식이 지나치게 강하여 노골적으로 대항하거나 경쟁심을 부추기도 한다. 특히 어줍지 않게 자존심이 세며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답답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지구력과 끈기는 높게 평가받는다. 소의 고집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개축. 개축일주 남명은 허골의 기상이 있으며 베스트가 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는 양이다. 지나친 과욕은 믿는 도끼 발등이 찍힐 수 있으니 학문과 수양이 필요하다. 매사 몰두하는 장점이 있으나 지나쳐 화가 될 수도 있다.
배타적이며 성질이 급하고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강하다. 생살직권을 지지 못하면 일생에 굴욕을 겪는 일이 많다. 평생 책을 가까이 하며 현침성은 사람을 살리는 성분이다. 자, 현침은 아니죠.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일강 개수는 생명수다. 청렴과 결벽을 상징한다. 개수가 굉장히 맑은 물이죠. 자신의 청렴과 결벽을 상징한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피곤한 사람이고 개수는 생명수고 흘러가는 물이니 여자도 집에 있기를 거부한다. 대체로 개수는 여리고 눈물이 많다. 자, 개수는 수생목하는 것이 본분이니 간목을 보면 좋아한다. 여자는 자식에게 목을 맨다. 식상을 보면 그랬죠. 식상을 좋아하면. 자, 개수는 맑고 찬 생명수로서 한 줌의 흙도 물을 흐리니 작은 충격에도 상처를 받는다. 한겨울의 물이니 냉정하고 일지가 칠살, 즉 편관이니 권력과 인연이 있다. 천간 개수가 좌와의 축토에 비록 수재를 받고 있으나 극지를 받고 있는 거죠. 축은 물질은 토이지만 본체는 금의 묘고, 금의 고장지죠. 그리고 지지에 자수의 정록이 되어 개수는 축토에 동원하여 능히 수국하는데 한냉수로 철분이 과다하여 수생목하는 물은 아니다. 풀어볼까요? 자, 개, 축. 자, 축토에 비록 수재를 받고 있으나 토국수로 받고 있다는 거죠. 토국수. 자, 토의 극을 받고 있으나 수재를 받고 있으나 수재는 아마 이 숫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수재. 제재를 받고 있으나 축은 물질은 토다. 그렇지만 본체는 뭐다? 해자축이니까 앞에 계절 신유술에 뭐다? 금의 고장지다. 금의 고장지다. 그리고 12월의 지지로 자수가 정록이 돼요. 자, 자수가 뭐죠? 자수는 계자에 정록이 되죠. 개수는 축토에 통원하여 능히 수국화하는데 이 수가 축토에 뿔을 내고 있기 때문에 수국하는데 한냉수로 겨울에 차가운 물로 철분이 너무 많아서 수생목하는 물은 아니다. 화는 극하지만 수생목하기에는 뭐다? 철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개축일주는 종교적인 심성이 깊기에 따뜻한 인정과 굳은 의지만 있으면 높은 직위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성분이다. 그러나 축은 전생의 업이 깊은 기질이라 난폭성이 발동되면 타인을 크게 해치거나 스스로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기질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개축의 지지인 축 속에 있는 지장간에는 축계신기의 일지에 비견, 편인, 편관이 자리했고 12연속으로는 관대에 해당한다. 호불호가 분명하고 관인비의 영향으로 자존심이 강하여 공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냉각수의 자의 형상처럼 이상적 고향을 진양하는 가운데 원국 또는 행운에서 목화를 짜면 재혼은 물론 교육 및 정신계에서 큰 이름을 떨칠 수 있다. 아울러 봄비가 버드나하며 수액을 공급하듯 끊임없는 자가 발전을 통해서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인정받는 편이다. 개축일주는 철사관이 있으니 자존심과 강박관념이 강한 가운데 탕화를 보는 형국이라 원망과 비애가 있는 편이다. 사고의 월살은 고독한 팔자임을 암시하고 천액의 곡각과 단장간이 있으니 신체가 약하고 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 자, 곡각살, 단장살, 이거 앞에서 나왔던 말들이죠. 그러니까 사고의 월자. 자, 이걸 한번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그려봐야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자, 여러분도 도화지를 내서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축이에요. 자, 개축은 개는 뭐와 같죠? 자, 개는 자수와 같아요. 그렇죠? 개수는 자수와 같아요. 이게 뭐다? 같은 비견 자리가 뭐다? 녹이다. 같은 녹이 그러니까 비견의 자리가 뭐다? 녹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출발한다. 저는 그래요. 저는 다른 분들은 다른 데 출발하지만 이래야만 오해가 없다. 그래서 출발은 노광세 병
사묘 절 태양 생욕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순서대로.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와야 돼요? 축토까지 와야 돼요. 축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뭐다? 여기 뭐죠? 음인간이죠. 음간은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시계 방향이면 이렇게 가고, 자, 양이면 이렇게 가고. 근데 거꾸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노광세예요. 그러면 그 전 단계는 뭐예요? 생욕대죠. 그럼 뭐다? 이거는 대가 되는 거예요. 대.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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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대라는 건 뭐죠? 옷을 입고 사무관대처럼 뱃슬의 합격에서 뱃슬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 요즘 말로 하면 사회 취업에서 양장을 입고 가는 거, 양복을 입고 가는 거. 또는 또 다른 의미로 쓸 수도 있죠. 이 대라고 하는 것은 관대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는 뱃슬자리, 뭐 양복 이런 걸 의미하지만 나쁜 점이 뭐가 있어요? 죄수도 옷을 입고 있죠. 또 병원의 환자도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묘지에 들어갈 때 옷을 입는 건 뭐예요? 수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묘에 들어갈 때 대의는 보다 수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쓰일 수 있다. 그래서 대는 옷이라고 보면 된다. 자, 이거는 우리가 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궁이라고 그래요. 대궁. 대궁. 자,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좌라고 그래요. 좌. 좌인데 무슨 조? 대궁이죠. 대궁. 자, 지장간에는 뭐죠? 축계, 신기가 되죠. 자, 개수와 똑같은 거니까 뭐겠어요? 대겠죠. 그래서 대좌, 대궁이 되겠죠. 신금은 뭐냐면, 신금은 유가, 여가 녹이 돼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뭐다? 음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대 시계로 돌아가고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되죠. 그러면 노광세죠. 그럼 전 단계는 뭐죠? 생욕대죠. 그 전 단계는 절태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양이 되죠. 그래서 신금은 양좌 대궁이 돼요. 신금은 뭐예요? 인성이고 개수는 비겁이고 기토는 관이죠. 자, 기토는 뭐냐면 무토는 병화와 기토는 정화와 같죠. 기토는 어디다? 오화가 녹이 돼요. 근데 어디까지? 축까지. 시계 방향 반대죠. 음간이기 때문에 노광세 병사 묘가 되죠. 그래서 묘자 대궁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는 봉법은 그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봉법은 이렇게 개축일주처럼 그 바로 밑에 자리에 있는 거. 두 번째 좌법. 좌법은 뭐다? 지장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 했죠? 인종법. 자, 끌인자, 따를 종자. 그럼 이건 뭐다? 종으로 써야 돼요. 없는 거.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걸 끌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거법은 뭐죠? 각각 연주면 연주, 일지면 일주,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바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 봉법, 좌법, 인법, 인종법, 그 다음에 거법이 있는데, 자, 이건 종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종 끌어오는 거니까 종대궁이 되겠죠. 자, 대궁이니까. 자, 끌어온 게 볼까요? 자, 목이 없네요. 자, 목을 끌어와야 돼요. 목은 뭐가 있죠?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죠. 그 다음에 화도 없죠. 여기에. 자, 화를 끌어오면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죠. 그 다음에 토는 있죠. 무토, 기토니까 그냥 놔둘게요. 무토는 놔두고, 그 다음 기토, 목, 화, 토, 금도 여기 있죠. 신금도. 근데 경금도 있으니까 놔두고, 경금만 끌어오는 데 일단 놔두고, 신금만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수 여기 있죠. 놔두고, 이 두 개만 가져오면 되겠죠. 자, 간목은 어디냐면, 인목이 녹이에요. 자, 여기서 어디까지? 축까지. 그러면은 시계 방향이죠. 그러면 양은, 간목은 양이니까 시계 방향이죠. 그러면은 노광세, 그 전 단계보다 생욕대, 대죠. 그래서 대종, 대공이 되죠. 자, 을목은 쇠겠죠. 대와 쇠는 같이 쓰니까. 자, 을목은 여기에요. 그러면 노광쇠, 그쵸? 쇠종, 쇠공. 음간이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 그 다음에 병화는, 자, 여기 있죠. 병화는 사화가 녹이에요. 시계 방향이죠. 노광세. 그 다음 그 전 단계는 생욕대. 그 전 단계는 절태양, 양이겠죠. 그래서 양종, 대공이 되고, 정화는 여기죠.
여가 녹이죠. 이 오화가 그러면 노광새 병사묘 묘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 관대고요. 자, 대월살이고 그 다음에 비견 개수는 대좌대궁이 되죠. 대좌대궁. 양은 신금은 인성은 양좌대궁. 그 다음에 기토평관은 묘좌대궁. 묘좌대궁. 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자, 인목은 뭐죠? 목은 뭐죠? 수생목이니까 식상이죠. 식상 간목을목은 대종세궁. 그 다음에 을목은 세종대궁. 그 다음에 병은 양종대궁. 묘는 묘종대궁. 이렇게 되죠. 자, 이걸 그대로 이제 정리해서 나중에 이 의미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 도화살. 도화살은 우리가 연살이라고 해요. 신민살로 연살. 그 다음에 망신살. 그 다음에 역마살. 도망력이라고 그러죠. 도망력. 그 다음에 고신살. 과숙살.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공망. 자, 공망은 뭐냐면 축이죠. 그러면은 요 뒤에 두 칸이죠. 해자축 인묘죠. 인묘. 공망은 두 글자가 다음 글자니까 인묘. 인묘는 뭐죠? 개수 입장에서는 식상이 공망이죠. 식상 공망. 자, 도화살은 자, 요거는 사밥을 갖고 따져요. 자, 축이 들어가는 거 뭐가 있어요? 사유축. 자, 이걸 그대로 쓰면은 그대로 쓰면 지장화라고 그래요. 지살, 장성살, 화개살. 자, 도화살은 후를 써요. 후, 년, 반, 겁. 그래서 이 사화의 다음 글자가 뭐예요? 사오죠. 오. 오는 뭐죠? 재성도화죠. 개축 입주에서는요. 자, 망신살은 전자를 써요. 자, 전천, 망, 유. 유의 앞 글자. 그럼 신유죠. 자, 신자를 쓰면 되고요. 역마살은 충을 쓰면 돼요. 충역, 제월. 자, 충역제이기 때문에 사와 충하는 건 뭐 사해충이죠. 그래서 해수가 역마살이고요. 자, 고신살은 해자축, 방암을 갖고 따져요. 해, 자, 축. 그 다음 뭐죠? 인이죠. 그 다음에 전단계 뭐죠? 술이죠. 술, 해자축. 그러면 자, 그 전단계가 뭐다? 여성, 과숙이죠. 과숙은 뭐다? 술. 과숙살은 그 다음에 고신살은 뭐다? 인목.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벌써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화살 오화, 망신살 신, 역마살 해, 고신살 인, 과숙살 술, 공망 인묘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표를 다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축일주의 남자의 처갓집과 인연은 어떤가? 자, 개축일주의 남자의 처갓집. 처갓집 보는 건 뭐예요? 뭐죠? 채가 뭐죠? 재성이죠. 재성을 생겨준 게 누구예요? 처갓집이죠. 그렇죠? 집사람을 키워준 데가 처가잖아요. 그러니까 처가는 식상이 처가겠죠. 그럼 식상을 보면 돼요. 식상이 여기에 없죠. 그러면다 인용법을 끌어온다. 식상이 여기 있죠. 그런데 자, 식상을 끌어오는데 뭐요? 대종대궁, 세종대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쇠가 뭐죠? 반한살이죠. 아직은 힘이 있죠. 대종은 관대예요. 관대를 입고 관대궁에 앉았으니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처가와는 인연이 있겠다. 그래서 처가와는 인연이 있다. 이렇게 처가하고는 잘 지내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자, 이걸 가지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축을 통번하면 편관이므로, 자, 개축이 편관이죠. 자, 토국수. 음이니까 편관이에요. 토국수. 그를 극하죠. 겁이 없고, 원래 편관이 그렇죠. 겁이 없고, 무슨 일이든지 주저할 줄 모른다. 편관이므로 예리하고 엄격하고, 자잘한 간섭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자존심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다. 자존심도 세겠죠. 도리와 의리를 중요시한다. 조직에 충성한다. 비밀을 잘 지키고 원칙을 준수한다. 자기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지위와 감투를 추구하며 독선적인 성향이 있다. 검경, 근데 우리가 편관은 뭐였어요? 편관은 힘을 쓰는 직업이랬죠. 센 직업. 경찰, 검찰, 군인, 나쁘게 읽으면 뭐예요? 조폭. 그렇죠? 자, 정관은 뭐예요? 행정직 공무원이요. 그렇죠? 그냥 사무직, 행정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국회의원 이런 사람도 편관성이 강하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명예와 자존심을 중요시하고 종교, 교육, 권력계통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지장간의 비인, 인성과 개수와 인성, 신금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일가를 돕는 형국이 상황이므로 죽음의 사지에서도 혼자 살아 돌아오는 절처봉생의 형국이다. 자, 축토 속에 뭐가 있어요? 축계, 신, 기가 있어요. 자, 개수는 뭐죠? 비겁이에요. 신금 뭐죠? 인성이에요. 그래서 이 개수와 신금이 힘이 있다. 금생수로 살려주고 있죠. 수를. 그래서 절처봉생. 그 절망한 가운데 생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절제봉생하는 형국이고 평생 귀인이 돕는다는 압록의 작용이 나타난다. 압록이 뭐죠? 자, 개수 입장에서 비견이 뭐예요? 자수죠. 그렇죠? 자, 이 비견이 뭐죠? 이 비견과 합을 하는 거. 그러면 자축 합토죠. 그래서 축토가 압록이 되는 거예요. 압록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개수, 즉 일간의 비견과 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압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압록이라는 것은 암암리에 녹을 얻는 건데 어쨌든 개수에게 있어서 비견은 자수인데 축토는 자축합토로 합을 하죠. 그래서 이 비견과 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압록이라고 한다. 그래서 압록을 얻으면 암암리에 몰래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죠. 특히 관대가 천액성에 놓이고, 자, 이거는 뭐죠? 기본적으로 개축 대에 놓인다고 그랬죠. 관대라고 그랬죠? 관대에 놓이는데, 자, 천액성은 뭐예요? 우리가, 자, 귀, 그렇죠? 축, 액, 그렇죠? 자, 축액, 여기다 뭘 붙이면 된다? 천과 성을 붙이면 되죠. 그래서 축토는 뭐다? 천액성, 그렇죠? 천액성이에요, 천액성. 자, 안 좋은 거죠? 관대가 천액성에 놓이고, 식상이 공망이기 때문에 자칫 법보다 주멍에 의존한다. 아까 식상은 뭐랬어요? 자축, 인, 묘가 공망에 놓였죠. 인묘는 식상이죠. 그래서 식상이 공망이기 때문에 자칫 법보다는 주먹에 의존하기 쉬우니 수신에 전념해라. 관대가, 자, 이 개축은 관대의 관계고, 그 다음에 천액성이죠. 축토가 천액성이 놓이고, 그 다음에 식상이 공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수련을 해라. 그 말이죠. 자, 편인, 신금은 현침이죠. 현침이 천사를 보는 격이니 잔소리가 많다. 자, 이 관대가 뭐죠? 대월이죠. 월살이에요. 월살. 그 다음에 축계, 신기. 그쵸? 자, 신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금은 축토의 양이에요, 양. 양이에요. 그러면 양은 뭐죠? 양천살이에요. 양천구라고 그러죠. 양천구. 천살이에요, 천살. 자, 신금 인성이 현침이죠. 빼쪽하죠. 자, 현침이라는 것은 빼쪽아 들었어요. 이렇게. 자, 이거 빼쪽한 거죠. 갑. 이런 식으로. 현침이 천살. 천살은 뭐냐면 이 천살의 노인, 양의 노인이 잔소리가 많은 편이다. 이런 의미고요. 자, 이런 의미를,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셔야 되겠죠.
아울러 인성이 묘자 대공이라 묘치 내 타가 입양이 있을 수 있고 명주는 항난 항마가 따라 학업이 수월하지 않다. 인성이 묘자 대공이다. 인성이 묘자 대공인가요? 경금이 말하는 건데 이거죠. 묘정 대공. 자, 경금 정인이 묘자 대공이죠. 여기는 이제 신금은 양자 대공이 맞겠죠. 좌를. 그런데 없기 때문에 묘종 대공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경금 정인은 묘종 대공이 된다. 그 말이죠. 인성이 묘종 대공이라 이거 종이라고 되겠죠. 좌라고 하면 안 되고 묘종 대공이라 묘가의 모친의 타가 입양 있을 수 있고 명주는 항마 항나가 따른다. 공부가 묘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공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공부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항난 항마가 따를 수 있다. 항난 항마 항마가 따를 수 있다.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직업점을 볼게요. 먼저 인성보다 공부를 얼마나 잘하나. 자, 묘죠. 묘양 별로죠. 자리는 좋은데 대궁이니까 좋은데 묘기 때문에 썩 공부를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인성이 묘지에 있으니 지식을 담아두려는 욕망이 있어서 늘 독서를 즐긴다. 그러니까 지식 묘에 갖춰져 있으니까 특히 뭐에 가요? 화개살이죠. 화개살. 화개살이니까 뭐예요? 고독해지 싶고 어느 쪽? 종교나 활인 쪽, 예술 쪽 재능이 뛰어나다. 또 활인업 쪽도 마찬가지. 활인, 종교나 활인에 종교나 활인 쪽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종교나 활인에 관심이 많고 예술적 재능이 있다. 자, 직장을 보겠습니다. 자, 관이죠. 관을 보면은 축계, 신기, 기토가 있죠. 좌를 보면 되겠죠. 근데 묘예요. 정관을 보면 양이에요. 그래서 개축일주는 대체적으로 통찰력이 예리하므로 주역보다는 참모역이 좋고 총명하고 활달하며 두뇌전이 빠르므로 공직이라든가 무관, 교육, 법정, 언론, 외과 이런 쪽 침술 종교 쪽이 좋다. 사업을 하더라도 기술계통이나 출판, 서점, 교통품, 의학계통에 지출하는 게 좋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 이런 것도 맞고요. 자, 이런 직종주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직업은 직장 생활이 어울리며 직종에는 구분이 없다. 만약 자영업을 하게 된다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사업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개 등의 분야에서 적성이 맞는다. 다만 자기 제일주의 덫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 눈높이를 보통 수준에 맞추지 않으면 발응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개축일주는 욕심의 수위를 낮추고 전향적인 사고를 지녀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재성을 보면은 양종대공, 현재는 묘종대공이었죠. 어쨌든 양종대공이기 때문에 키워지고 대공에 놓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개축일주는 정록을 합하는 글자인 압록, 아까 설명드렸죠. 압록이 뭔지. 음덕을 사주 지냈기 때문에 재물에 공함이 없고 어려울 때 보이지 않는 주변 기인의 원조와 조력, 즉 천울신조의 복록이 있어 평생 안락할 사주다. 자, 결혼 가족 관계를 보면 개축일주는 음욕산을 사주 지냈기 때문에 음흉하고 색진적인 기질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재혼하는 경우가 많고 여자는 또 안 좋은 유흥가로 진출할 소지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자, 개축일주 사주운국에 금수다. 금과 수가 많은데 나무가 없다. 그러면 식상이 없는 거죠. 목화가 이 한 개씩만 있는 경우라면 이 궁급증자가 되겠죠. 그래서 음란한 경향이 있고 배우자를 극하고 재물을 잘 잇는 성분이다. 개축일주 사주원국에 목이 많은데 식상이 많은 거죠. 화가 없다. 그럼 재성이 없죠.
화가 한 개만 있는 경우는 남성은 재앙을 초래한다. 여성은 이별하기가 쉽다. 식상이 많으니까 뭐예요? 식극관을 하기 때문에 관을 쳐버리니까 이별하기 쉽겠죠? 그 다음에 재성이 없기 때문에 남자들은 재성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쭉 풀어서 설명하시면 되고요. 자, 개축일주는 무자일주를 만나서 결혼하면 백년해로 하겠죠. 자, 개축일주는 무자면 무계합화, 자축합터죠. 그래서 무자일주가 가장 좋겠죠. 안 좋은 거는 기축이나 정화가 있고 축미 하게 되겠죠. 그럼 기미일주나 정미일주가 안 좋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남녀공이 이해심이 빠르고 선천적으로 두뇌가 총명하고 순간적인 재치가 있어서 처세에 능하고 아이디어 창출에 추종을 불허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배우자공의 백호살의 축토, 천액성을 함께 보았으니 부부공이 불리하다고 하는 바 남녀공이 늦게 결혼하는 게 좋다. 만운이 아니면 불리하고 활인적덕을 쌓고 산다면 모든 흉함이 없어질 것이다. 개축기토, 개축은 기토 7살의 묘지이고 백호살이니 남녀공이 배우자 인연이 나쁘다. 배우자의 병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면 재성을 보는 거 뭐죠? 남자 입장에서 철을 보는 거죠. 자, 재성을 보면은 양종대궁이에요. 묘종대궁. 자, 보면은 양은 뭐냐면 이 양은 유경, 상속성을 의미하므로 남명의 입장에서는 부인이 양종대궁이므로 양은 천살, 대는 월살을 의미하므로 월화천반으로 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사주다. 나이 들어서 공부하면 활인덕령적으로 활인적덕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부부간의 백년해로가 어렵고 남자라면 첩을 여러 명 두는 경향이 있고 자손궁에 근심 있는 사주다. 압록은 천우신조를 의미하는데 남성은 현철을 맞이하니 처덕이 두텁고 애정이 좋은 반면에 외도할 가능성은 있으나 부모의 유업이 양호한 상이다. 남자의 명조는 현철을 맞이하니 처덕이 두텁고 배우자궁이 백호로 불미한 편이니 결혼생활이 수월치 않을 수 있고 처의 비관으로 가정이 편탕치 않고 자녀 양육도 수월치 않다. 주위의 원조는 있으나 생활이 전반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탐제를 한다 해도 뜻과 같지 않다. 돈 모으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개축일주 남명은 부부지간의 애정이 좋은 방면에 애도가 있고 부모의 유업이 양호한 상을 가진 사주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명 행사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고 그 대상은 형제, 어머니, 아내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타향에서 자수성가할 것이지만 허영심을 버리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닦아야만 애군을 면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남편을 보겠습니다. 남편. 여자 입장에서 남편을 보면 자, 양종 똑같아요. 묘. 자, 관성이 묘자대궁이므로 이거는 축계신기 있죠. 지장간에 묘자의 대는 수의를 의미한다. 그렇죠. 묘에 들어가는데 대는 뭐라고 했죠? 아까 우리가 관대라고 했어요. 관대는 뭐다? 옷이다. 그래서 옛날에 벼슬에 들어갈 때 사무관대를 하거나 우리 요즘 말하는 취업을 해서 정장을 입고 양복을 입고 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의미로는 환자복, 그 다음에 수의, 그 다음에 제수복 이런 거 다 지금 관대죠. 그런데 묘에 있는 건 뭐예요? 묘에 앉아 있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수의를 말하겠죠. 염습을 하면 된다. 이 수의 의미는 광고, 즉 부성이며 남편이 묘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몸이 아프거나 이별하거나 사별을 의미한다. 묘가 아닌 관대의 옷은 성공의 옷을 의미한다. 여명의 입장에서 광고를 보게 되면 가주 역할, 본인이 가장 역할을 하거나 남편을 공경하지 않고 남자 보는 눈은 까다로워서 선을 많이 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탐탁치 않다. 그러한 결과로 다른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고 남자를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남난의 경우가 생긴다. 개축일주 여명은 질서와 예의를 잘 지키고 형제간의 의리가 있다. 사회생활에서 인정을 받지만 가정은 그만 못하여 불만이다. 음성이 맞지 않고 힘이 없는 경우라면 그 남편이 불행해지고 싶다.
인간미가 별로 없으므로 타인을 위한 봉사심을 기를 필요가 있다. 자, 계측일주 유명 사주원국의 광고, 백고가 심할 경우는 사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신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랑, 자, 나이 많은 남자, 소실, 재혼의 경우가 아니라면 청산가부가 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앙과 아울러서 음덕을 많이 쌓으면 편안해질 수 있는 사주다. 여명은 가주 입장이기 되게 쉬운데 가주라고 그랬죠? 자기가 가주,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이주자이겠죠. 그냥 이주자. 가주의 역할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살 광구로서 악부 악처의 양상이니 전형적인 과부지상이다. 게다가 평관 백호로서 부부궁이 불미하니 배우자 직업이 생사유탈을 다루는 직업이 아니라면 분명 생리이별이 따른다. 그래서 자, 평관에 해당되는 직업이 뭐였어요? 검찰, 경찰, 군인 뭐 이런 쪽에 센 직업에 종사하면 업상대차가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런 곳에 지지의 편관을 깔렸기 때문에 백고대살로서 부부가 좋지 않을 그런 인연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쪽이 센 직업을 종사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남자 입장의 자식을 보겠습니다. 자식은 연명 입장에서는 식상이죠. 자, 대종대궁 또는 세종대궁이고, 자, 남자 입장에서는 관이죠. 양종대궁, 묘종대궁. 자, 여명의 경우에 상관은 대종대궁이므로 자식이 현달하겠죠. 관대를 입고 관대궁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식이 현달하고 잘난 척한다. 가령 갑오대운에는 거들먹거리다 실패하는 사주다. 식신도 이제 갑오대운이 들은 경우 그렇다는 거고요. 식신도 세종대궁이므로 현달한다. 쇠도 아직은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남명의 경우는 자식에 관한 것이 묘자 대궁이므로 자식이 아프거나 그런 문제 생길 수 있겠죠. 부친과 자식의 인연이 박한 가운데 자칫 송사에 의한 관제로 고력상쟁을 실감할 수도 있다. 자, 이번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인성이고 아버지는 재성이죠. 자, 인성이 양종대궁이므로 양종대궁이므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육의 의미가 있죠. 근데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죠. 모시고 살아야 하고 어머니의 음덕이 없다. 양은 천살이고 대는 월살이다. 월화천반인 경우 자, 월살, 화개살, 천살, 반한살. 그렇죠? 월살은 뭐죠? 대관대. 화는 뭐죠? 묘. 천은 양. 반은 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술충미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진술충미가 깔리는 경우는 오라천반인데 이런 경우는 활인이라든가 유경 관련된 공부나 업을 짓는 경우가 많는다. 또 이런 것은 양은 뭐다? 상속성도 의미한다. 뱃속에서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뱃속 자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게 태아도 상속권이 있죠. 자, 남명은 부친과 자식의 인연이 박한 가운데 자칫 송사에 관한 문제로 고력상쟁을 실감할 수 있다. 양종대궁으로 음덕이 없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정인하고 정괄 보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해야죠. 아버지 어머니니까. 그래서 요거는 빼겠습니다. 요거는 좀 관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빼겠습니다. 자, 겁재. 겁재 비교는 뭐죠? 형제죠. 형제. 자, 형제는 세종대공, 대종대공이니까 형제지간에 어떻게 해요? 괜찮겠죠? 나쁘지 않습니다. 쇠하고 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뭐 괜찮다. 그래서 비견이 대종대공이므로 형제들 중에 일찍 성공하는 형제들도 있다. 관대가 또한 젠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잘난 척하는 경향도 있고 고집도 세다. 11신살로 월살에 넣은 경우 뭐죠? 자,
대가 대에 놓여 있는 경우, 대자 대궁 그 말이에요. 대자 대궁, 대종 대궁 이런 경우는 신기가 발동하고 정신분열증 현상도 있게 된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강은 개축일주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뭔가요? 냉한 거죠. 냉. 차가운 겨울에 냉한 거죠.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그 뭐죠? 뭐 그런 게 좀 염려되죠. 자, 여성 입장에서 축토는 자궁에 속하고 가장 냉한 토에 속하므로 개축일주는 선천적으로 자궁이 매우 냉습한 성분을 지녔다. 이런 건 어떻게 돼요? 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부뚜막에서 장작불 떼면서 이게 열로 치유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찜질방 같은데 뜨거운데 이런 데 가서 그런 걸 하면 좋겠죠. 어쨌든 이 자궁이 냉할 때는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여성 관련된 개축일주는 그거 보면 그게 지금 가장 기분이 냉하다는 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개축일주는 대체적으로 풍습, 혈압, 위장병 계통을 조심해라. 자, 개인은 뭐죠? 수고. 수는 뭐예요? 신장, 방광, 생식기 이런 쪽이죠. 그 다음에 축은 토죠. 토는 뭐죠? 비장, 위장, 소화기 계통 이런 쪽이잖아.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또 이게 있고 만약에 목이 좀 문제가 생긴다. 금이 많고 그러면 뭐예요? 목이 다칠 수 있죠. 목은 뭐예요? 간, 담. 화가 수가 많아서 화가 다칠 수 있다. 그리고 뭐죠? 화는 뭐죠? 심장. 그 다음에 소장. 금은 폐장, 폐죠, 폐, 그 다음에 대장, 목화, 토, 금, 수, 목화, 토, 금, 수, 다 했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양, 오행, 배습도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위가 약하고 당뇨병 등 청력이 약해지시고, 청력은 뭐가 관련하면 신장과 관련됐어요. 신장. 그래서 이 수 기운이 빠지면 신장이 약해지고 머리도 하얘지고 청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되면 이제 청력이 약해지죠. 신장과 방광 등 비뇨기가 약한 편이고 비위가 약하고는 토고 이 뒤쪽은 뭐죠? 수죠.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 주색으로 인한 질병을 조심해라. 여궁은 자궁, 불임증, 당뇨에 노출 위험이 있고 이계통의 질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기에 평소에 신경을 써라. 몸이 아파서 고생하거나 흉터를 지니고 자궁 질환이나 불임을 조심해라. 개축일주가 겨울에 태어나고 화가 약한 보여 신장과 소장이죠. 저혈압에 시달리기 쉽다. 특히 여성은 자궁병을 앓기 쉽다. 화가 있어야 되겠죠.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기타를 보겠습니다. 자, 압록은 뭐라고 했죠? 압록은 비견과 합을 해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개수는 뭐다? 자가 비견인데 자와 합을 해주는 거죠. 축이죠. 그래서 개축일주는 뭐다? 압록이라고 그랬어요. 압록. 장군부, 칠살, 단장관, 설사관, 음역, 백호, 곡각, 탕화, 과수, 고신, 천을귀인, 천액성 다 한 번씩 이야기했던 거고요. 모르는 건 여러분들이 이것도 다 찍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축일주는 백호살, 대살을 사주 지냈기 때문에 해당 육신의 혈광지사와 한을 품고 옛날 말하면 호랑이한테 물려가지고 죽는다는 건데 지금 교통사고를 말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보지 말고 뭐다? 이 사주에 조울증 그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괴광이 아니겠죠. 괴강이겠죠. 괴강처럼 성정이 강하고 과격성을 드러내도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기이한 발복을 한 사주다. 자, 백호대살을 사주 지냈기 때문에 지혜총명, 지도자성, 강직성, 과격성을 지녔다. 호랑이처럼 지혜총명, 지도자, 강직, 과격성을 지녔다. 그리고 인정이 많지만 이기심과 독선적인 경향이 있고 상대가 마음에 들면 잘하지만 틀어지면 증오가 심하다.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애호라고 했죠. 자기, 추객, 인권, 묘파, 진간, 사문, 오복, 미역, 신고, 유인, 수레, 해수. 자, 그래서 자, 축은 뭐다? 추객이죠. 추객이죠. 천액성. 질병, 우울, 고통, 먹는 장사. 그래서 이게 추운 냉한 그런 데서 오는 걸로 보면 되겠죠. 자, 식상. 자, 우리가 개해는 개축에서
개축에서 자 공망인묘니까 뭐예요? 식상이죠. 식상이 공망입니다. 식상이 공망이므로 여명의 경우는 산액이 예상된다. 식상이 뭐예요? 주로 아이, 자녀죠, 자녀. 자녀를 낳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산액의 예상이 된다. 공망이 목 식상이므로 잘난 척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식신이 공망이면 소신박약하고 상관이 공망이면 능소능대로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면 계시고 재성자 도화는 뭐냐면 오화가 재성이죠. 그러면 남자라면 매관득재, 여자라면 추고 원진으로 추고 원진 기문으로 들어와서 부부가 불화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과숙 술토나 고신 인목이 축토를 본다면 그쵸? 본다면 축술 이 원기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축하고 인목하고 보면은 축계 신기 인무병갑 그래서 축인은 뭐죠? 명확하게 세 개가 다 암합을 해버려요. 암합을 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불화와 일탈의 기운이 있다. 그래서 고신 인목이라든가 과숙 수료면은 부부간에 원기가 오거나 또는 지지가 통으로 암합을 해서 부부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일탈의 기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고숙과 과숙, 호래비, 그 다음에 과부살 이런 것에 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면 조심해야겠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개축 일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